제가 이 세 분의 우리 어벤져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린 순서로 할까요? 아니면은 나이 많은 순서로 할까요? 아니면은 저 유튜브 구독자 많은 순서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유튜브 구독자 제일 적은 순서. 적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센시우의 지석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박수 쳐서. 그다음에 이 유튜브 구독자 숫자는 속일 수가 없으니까. 예. 안녕하세요, 송국근입니다. 혼술의 송국권 대표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젊은 시각의 성규호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규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처음으로 우리 아토TV 어벤져스가 이제 출동했어요. 다들 한 번씩 진행해 보셨을 텐데 짧게 해보니까 어떻더라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예. 월요일 날에 송규호 대표. 제가 이제 첫 방송에서 참 이제 패기롭게 청년 정치의 진수를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두 대표님께서는 이제 중년 정치를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참 장렬하게 패배를 좀 했습니다. 이게 참 요일별로 조회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니구나, 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아니, 구독자 수하고 시청자 숫자는 다릅니까?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송국권 대표님은 네.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좀 아이디어를 바꿔서 예. 아니다. 오히려 제가 진정한 또 중년 정치까지 끌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송을 한번 또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해서 다음 주에는 아주 파격적인 네. 초청 게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자. 예, 저는 그냥 긴장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또 이게 환경이 달라가지고. 예. 그래서 원래 제가 하던 스타일대로 잘 못하고. 네. 그냥 최대한 얌전하게. 예, 정통 아시아 투데이의 그 위상에 맞게 점잖게 했었습니다. 그게 얌전하게 한 게 그거예요? 예. 왜냐면 어디까지 하면 또 이게 괜히 아시아투데이가 정통 언론이니까 또 그런 거에 규제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감을 몰라서 최대한 그냥 얌전하게 했었습니다. 예, 그래요. 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송국권 대표님. 저는 목요일 오전에 준비하면서 예. 괜히 한다고 했다 싶었어요. 너무 일도 많고 힘들고 준비하려는 게 1시간 반 동안 라이브 한다는 게 괜히 도전했다 싶어 막 후회를 했거든요. 후회를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는 너무 재밌어요. 네, 제가 라이브 진행은 한 2번째 해본 것 같은데 다른 데 자문하고 특히 여기서 많이 호응을 해주시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죠. 하길 잘했다. 이거 생각 잘하셨습니다. 우리 혼술 TV가 아직은 라이브를 안 하거든요. 그 제가 여러 번 권했어요. 아니 왜 라이브를 진짜 안 하세요? 하나씩은 잘한 것 같아요. 이제 할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자, 이렇게 정말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우리 자유파의 어벤져스 세 분과 함께 이제 한 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12년 전에 MBN에서 그 진행자로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할 때 제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겁니다. 판넬을 들어서 쓰게도 하고 또 OX도 들기도 하고 그때 하여튼 상당히 좀 센세이셔널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이후로 정말 개나 소나 다 따라하게 됐는데 개소가 누구예요? 골든벨도 따라했다고. 지적 재산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치 예능 시대가 활짝 열렸죠. 어쨌든 그때 그래도 역시 원조는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리지널 정치 예능 맛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동자승님이 멋진 방송 하시면서 슈퍼챗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한 10서너 개 준비되어 있는데 시간 안에 다 소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뇨환 혁신위원장이 만났어요. 이게 마치 대립하는 듯한 구도가 며칠째 보도가 되면서
양쪽 다 좀 불편했을 텐데 오늘 만나서는 분위기 좋게 하여튼 뭐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어려움을 이해한다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일단 갈등 양상은 좀 진화가 된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뭐 정치의 본질이 어디 가는 건 아니죠.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 다선 중진 그리고 대통령 최측근은 불출마하거나 험지 출마해야 된다. 이게 이뇨한 위원장의 거듭된 주장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기현 불출마할 건가? 불출마할 것 같으면 동그라미, 네. 안 할 거다 그러면 X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불출마냐, 출마 강행이냐. 세모는 없는 거죠. 예, 세모 잘못 치면은 내내 세모 별명이 따라 붙습니다. 예. 아니, OX 판을 하나 준비하시면 좋은데. 아, 그거 준비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제작비가 좀 부족해서. 예, OX판 준비할게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 한 3년, 4년 전에 정치판에 처음으로 나왔던 황교안, 이라고 있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 TV조선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대선 주자로 나왔던가. 하여튼 뭐, 그래 나가가지고 이걸 해서 OX를 했는데, 네. 질문에 대해서 갑자기 이 사람이 세모를 들은 거예요. 세모는 없는데, 그러니까 네. OX가 O하고 X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이렇게 들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별명이 그냥 황세모가 돼버렸어요. 조심해야겠네. 그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때 아마 박근혜 대통령 관련 네, 질문이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탄핵 관련 질문인데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정치판에서 세모는 절대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예. 당장 내일 죽더라도 O냐 X냐 확실해야 된다. 자, 들어주세요. 김기현이 불출마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O인데 아니다 출마할 거라 그러면 X라고 그랬죠. 근데 O를 세 분 다 드셨습니다. 예? 그런데 O를 하나로 부족해서 세 개를 치셨어요? 예.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예. 왜 세 개나 치셨어요? 예. 하나는 불출마고요. 두 개는 확실한 불출마. 세 개는 그냥 지옥을 가더라도 불출마다. 예, 이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예, 1000원 빵 해도 됐습니다. 1000원 빵. 자, 우리 성국훈 대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저는 정보가 있습니다. 아, 정보가 있어요? 예. 불출마를. 그거는 1000원 갖고 될 정보가 아닌데. 그러세요? 정보가. 예. 선언을 하긴 하는데, 예. 너무 이런 시일에는 안 한다. 아하, 예. 좀 더, 그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할 영광은 다 누려봤다. 그 이야기 나온 시점이 물론 그 전이지만은. 그게 유상범이. 유상범 수석 대표님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네. 어쨌든 그 이후에 불출마는 거의 확실한데 지금 당장 하면 완전히 밀려서 하는 게 되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좀 시간을 좀 텀을 두고 하는데 왜 불출마를 해야 되느냐면은 불출마를 해야지 미래가 있어요. 불출마를 해야지 나중에 본인 또 대권 꿈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꿈은 있죠, 다. 대권 꿈도 있고. 꿈이야, 뭐. 예. 그리고 다른 공직 길도 있고, 예. 내각도 있고, 있는데 만약에 출마를 강행을 하면은 공천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하, 울산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금배지도 달기 어렵기 때문에 불출마가 당연하다. 당연 불출마다. 자. 예. 사실 저는 조금 옆에를 좀 살짝 봤었는데. 컨닝했어요? 예, 근데 너무 자신있게 동그라미 치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일단 동그라미 했는데, 사실, 이제 이뇨한 혁신위에서 주장하는 이 불출마의 대상이 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핵심적인, 상징적인 인물에 대해서 이런 요구를 한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당연히 대표적인 김기현 당대표가 좀 이제 솔선수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세 분 다 불출마군요. 예. 이거 김기현이 출마 강행하면 아투TV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럼 김기현이 잘못한 거죠. 김기현이 잘못한 거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김기현이 문을 닫아야 되는 김기현이 문을 알겠습니다. 역시 든든해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김기현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갑자기 인뇨한 혁신위와 긴장 관계가 확 고조돼 버린 것이 장제원 때문이었어요. 장제원이 느닷없이 버스 92대 4,200명 동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새를 과시하면서 이뇨한 혁신위를 그냥 비웃듯이 그러는 바람에 긴장이 확 고조됐어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자, 장제원은 그럼 장제원은 출마할 건가 불출마할 건가? 똑같이 불출마할 거다 동그라미. 컨닝하지 말고 동시에 써요. 예, 동시 잠깐 예. 하나. 자, 출마할 거다 X. 예. 우리 컨닝 안 하고 이제 소신 있게 하기. 예. 예, 이게 답변이 좀 엇갈려 나와야 재미가 있는데. 네, 그래야 뭐 1,000원빵 걸고 그러는. 자, 다 준비되셨죠? 예.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엇갈렸습니다. 아, 그러네요. 엇갈렸어요. 지금 우리 두 분은 불출마할 거다, 장제원이. 그리고 우리 송국권 대표는 출마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럼 두 분 주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불출마할 거다. 예. 그 이제 친윤이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인류한 혁신이 혁신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그 상징 김기현 대표, 그리고 두 번째는 장제원 의원이라고 봤고요.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더 하고 싶은 거는 이 장제원 의원한테 좀 일종의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무리하게 내쫓는 이런 모양새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좀 장제원 의원이 나가고 싶어도 또는 불출마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이제 출구 전략을 마련한 방법을 통해서 좀 시간을 갖고선 불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갖겠지만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은 불출마할 것이다. 자, 예, 지금은 X입니다. 지금은 X가 뭐예요? 예. 지금은 불출마. 예. 그러나 미래는 아니 지금은 출마, 미래는 미래는 불출마. 그래서 제가 아마 송국권 대표님보다 맞지 않느냐. 지금은 송국권 대표님이 맞다. 그러나 미래는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주장을 해주세요. 왜 미래에 불출마를 하게 될 건지. 예, 지금 사진 한 장이 그렇게 지금 정치판에 파장을 일으켰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장제원의 지금의 마음일 겁니다. 장제원 의원의. 그런데 정말 윤석열 정부의 최고의 마지막까지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누구냐? 지석규보다 저는 실패해도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누라한테. 그렇지만 장제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까지 성공을 바라는 최고의 애정 어린 남자. 그건 장제원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할 거다. 두 번째, 장제원 푹 하고 화를 열받아도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의리의 남자. 그래서 저는 결단을. 장제원을 잘 아시나 봐요? 장제원이요? 그러면 매일 페이스북을 보니까. 패친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래서 장제원이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요. 저부터도 출마하지요. 다만 잘 정리될 거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마하지 말라고 했을 경우. 그거 아니면 출마합니다. 출마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출마하지 말라고 그래서 출마하지 않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해서 이번 총선에 위해서 내가 좀 물러서 있어야 되겠다 정도 하면은 몰라도. 근데 그렇게 대통령이 할 수도 없고, 나중에라도 그런 말이 만약에 알려지면 큰일 나거든요. 할 수도 없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출마할 거로 봅니다. 그래요. 반론이 있었어요. 반론, 지금 말씀하신 게요. 그 장제원 의원 잘 아세요?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 수준이시잖아요. 저는 친구예요. 장제원 의원의. 주장의 논거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송국권 대표. 말씀 들으면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장제원의 출마 불출마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안 하겠지만. 발언 안 하죠. 생각은 할 거 아니에요? 예, 생각은 하죠.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예를 들어서 역대 정권에서 보면은 이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은 정권을 잡고 나서 일단 자기와 가까웠던 사람들을 먼저 거리를 둬요. 다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오면서 가령 DJ 같은 경우에 동교동을 오히려 견제하기 위해서 김종건을 데리고 오듯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들과 완전히 다른 점이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해본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정치권에 자기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나마 대통령이 되면서 정치 입문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 몇 안 되는 그 참모들을 좀 만약에 이제 권한은 많이 주지 않더라도 그걸 완전히 쳐내지는 않을 거예요. 없애지는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직 정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러면 장제원이 출마해서 4선 국회의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그렇죠. 그게 기대할 오히려 것이다. 그게 오히려 나중에 그 본인에게 도움이 된 그 국정 운영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고 좀 조언도 구할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제원 의원 정도는 굳이 이 배지를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한다고 해서 만약에 불출마를 선언해서 그게 전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거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쳐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할 거로 봅니다. 그런데 장제원의 친구는 영 다른 생각. 예, 저는 제 반론은 이제 진짜 반론을 그러세요. 예. 진짜 반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장제원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정치적인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조언도 하게. 장제원 의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말씀하시지만은 그 국민 여론이 볼 때요. 장제원은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위 친윤 그룹이 이제 우리 윤핵관이라는 그 프레임도 있었지만 예. 친윤 그룹과 윤석열 때도 한 통속으로 보여, 한 묶음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 중에 가장 선봉되면서 그야말로 행동되는 장제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장제원의 상징성은 이번 선거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예. 다만 장제원하고 전 김기현 대표는 둘이 똑같은 국회의원이고 서로 같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둘이 다 전화통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다 전화통화하고 다 하고 있다. 뭐냐? 김기현 대표가 했던 말 중에 지금 우리가 딱 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뉴한 혁신위원장 급발진 하지 마라. 급발진은요. 실제 급발진 차 타보셨어요? 급발진하면 죽거나 완전히 중상을 입습니다. 다시 예. 말하면 혁신위가 아무리 혁신 프로그램이 좋아도 예. 급발진하는 순간 우리 다 죽는다는 거거든요. 어허. 그러면 내가 정상적으로 질서 있게 운전하면 다 하겠다는 겁니다. 아하. 장제원 의원이 제가 지금 조언을 하는 거는 첫 번째 그거고 네. 이 급발진도 다 장제원하고 함께 의논을 하고 있고 김기현 대표 체제에 장제원이 항상 같이 있다. 마지막으로 장제원은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마당에. 예. 부산의 의원은 남지 마라. 그렇다면 이번에 버리고 더 큰 정치를 위해서 안 나갔으면 난 좋겠습니다. 지석규 대표가 저렇게 그냥 열정적으로 또 해설하는 것도 오랜만에 보고. 이제 장제원 의원하고 패친이랬어요. 혹시 더 하실 말씀 저 있으세요? 이하 동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김기현에 대해서는 세 분이 뭐 이구동성 불출마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해야 된다도 아니야. 그냥 할 것이다. 이미 결정됐어. 근데 장제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들이 엇갈렸습니다. 자, 그럼 그렇고 네. 인유한이 펼쳐놓은 그물이 좀 넓어가지고 이게 저인망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그 중에서 세 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람은 꼭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해야 돼. 이 사람 빠지면은 하다만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면 한 사람만 써주십시오. 사람 이름을 직접 써주십시오. 예. 질문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송기호 대표는 이런 거를 처음 해보셔가지고 확실히 저도 처음 아니 컨닝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MBN에서 한 5년 동안 했어요. 그렇죠. 뉴스와이도. 역시. 이제 이거 난이도가 있어요. 수능 변별력처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기초적인 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단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천하용인이 나왔고 주호영이 나왔고 인효한입니까? 예, 인효한입니다. 지워졌습니다. 한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주호영부터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불출마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했던 세 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통령 가장 가까운 친윤 그룹, 두 번째는 당 지도부 그룹, 마지막 영남의 다선 의원 그룹. 그 영남의 다선 의원 그룹 중에 다선 중에 다선 이분이십니다. 주호영. 예. 그리고 이분은 그동안 참 주호영이 5선이죠? 그렇죠. 5선이니까 다음번에 아마 당선되시면 국회의장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훌륭하게 정치하셨으니까. 아니, 5선이 한둘이 아닌데. 근데 그래도 영남에 힘을 갖고. 지난번에 정의화도 국회의장.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저분도 또 국회의장이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공심위원장. 그래서 전부 영남이 주로 어쨌든 지금까지 정치를 참 잘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쉬셔도 손자들하고 놀면 딱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예. 나라를 위해서. 조영은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아요.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손자 있잖아. 저는 있죠. 손자랑 놀면 재밌죠?
근데 손녀랑 계속 놀기만 하면 재미없죠. 다른 일 하면서 가끔가끔 하면 그러니까 싶은데. 주호영도 유튜브 하면 되겠다. 어쨌든 주호영 예. 불출마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한 명 더 있다면 네, 하셨고요. 그다음에 인연. 아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네. 본인이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서대문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네. 처음에 혁신이 들어왔을 때 그 수행비서가 이성은 서대문 구청장 아들이 수행비서 한다고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대문 그 출마할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명시적으로 불출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 하고 있는데 그래요? 본인이 출마 안 한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고 네네. 또 하나 지금 국가보훈부 장관 이야기가 나와요. 아. 그 최원일 함장과 같이 그 하마평에 올랐는데 이것도 본인은 지금 고사해야 된다는 걸 밝혀야 됩니다. 아하. 그렇게 안 예. 오면 다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겠네. 그렇죠. 네. 본인이 먼저 내가 불출마하고 나는 아무 간적에 욕심이 없다. 네. 이거 혁신해놓고 나는 그 당을 떠나겠다고 하든지 다시 어디죠 저 전남 그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든지 순천으로? 아니, 순천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뭐 김기현도 먹혀보면 다른 사람이 먹히는 거지. 예. 저는 인요한 먼저 선언해야 된다고. 그것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저는 선언한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아까 아니, 선언을 안 했죠. 명시적으로 선언한 적은 없어요. 아, 네, 그냥 그러겠지? 네, 그리고 그러겠지 이제 정도는. 다들 짐작을 한 건데, 아 예. 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 예, 예. 지금 그러면은 뭐 우리 상당히- 송국권 대표가 예. 대못을 박은 겁니다. 예, 상당히 장관도 못하도록. 예, 그러니까 예, 이 아주 적극적으로 예. 지울 수는 그러나 없고. 지금 우리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가슴 아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걸 본인들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나부터 나 욕심 없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예, 게 맞지 않냐? 예, 예, 아주 이제 그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예. 천하용, 이름이 넉자예요? 예. 천하용인? 예,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 앞서 이 두 분의 네. 불출마에 대해서 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네. 그래도 저는 이분들이 해도 이 총선에 있어서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악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하. 특히 채팅창에서 권성동 의원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권성동 의원까지도 이게 국민의힘에서 악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 천하용인이라는 그 한 사람만 말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천하용인이라 했는데 네. 이분이 나오신다면 저는 국민의힘 확실한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아하, 예. 싶어서 이분을 꼭 집어서 이렇게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천하용인, 예. 천하용인. 이름이 네자예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예. 그건 그렇고, 저 이제 따지고 보면 저게, 그 몸통 꼬리 쪽 아니에요? 예. 그 대가리가 따로 있는데. 그 대가리의 경우에는 예. 제가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혹시나 예. 있다가 한번 더 여쭤볼 것 같아서 아, 그래요? 그때 한번 남겨뒀습니다. 있어. 아, 있어요? 자, 그러면 대가리에 대한 질문은 예. 제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어때요? 하실만 해요? 예, 뭐 재밌습니다. 재밌죠? 아, 근데 어려워요. 너무 예. 재밌습니다. 정말 당연히 재밌습니다. 어렵죠. 예. 야, 네, 당연히 어렵고, 근데, 재밌습니다. 제가 너무, 그렇지만 이게, 우리 정치 예능에는 이게 아주 기초적인 건데, 조금 중급 문제 하나로 갔다가 가겠습니다. 예. 예. 너무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급의 지금 인요한 위원회가 어쨌든, 이재명이와 더불어민주당을 그냥 덮어버리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예, 그 점에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다 전략적으로 이렇게 했다면은 대단한 이 전략인데 뭐 여러 가지 우연적 요소까지 결합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슈몰이에 성공한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인요한 혁신이를 5글자로 표현을 해 주십시오. 오자토크로 가겠습니다. 5글자입니다. 이거 예상 문제에 없었던 거잖아요. 예, 없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정치 예능의 본명으로 지금 잠깐만. 들어가시는 겁니다. 인요한 혁신이를 5글자로 예, 얘기해라. 지금의 인요한 혁신이의 처지 또는 앞으로 인요한 혁신이가 어떻게 가야 돼? 혁신이. 5글자로요? 예, 5글자로 오자토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제 850여 분이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오자토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 댓글창 오자토크를 댓글창에 쫙 오자토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짜 전문 패널들의 오자 토크하고 여러분의 오자 토크 중에 여러분께 되게 나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아시아투데이, 오늘은 준비를 안 냈는데, 아시아투데이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뭐, 선물도 좀 한 2개 준비해서, 그중 제일 멋진 오자 토크 하신 분한테는 좀 선물도 보내드리고,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이 오자 토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딱 올라왔잖아요. 공명님이, 닭 쫓다가 팽. 5글자 맞잖아. 그러네요. 닭 쫓다가 팽. 이게 5글자. 다가 팽.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공명님한테 선물 드리고 싶네. 커피 쿠폰을 나중에 준비해야겠네요. 자, 예, 오자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묻지마 투망, 죽음의 계곡, 좋은데 급해. 딱 봐도 알겠네. 죽음의 계곡. 뭐예요? 예. 네. 혁신이가 실패하면 네. 대통령, 국민의힘, 자유파 다 죽음의 계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하, 예. 지금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혁신이 바로 그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는 달이다. 지금이 결정적이다. 예. 저기 우리 시청자들도 계속 오자 토크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저희보다 다 좋을 것 같아요. 오자 토크 제가 따로 전해드릴게요. 자, 묻지마 투망. 그러니까 예.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딱 와서 이제 인적 재선을 해야 되니까 예. 이제 물갈이를 해야 될 인물이 어디 있냐 보니까는 이제 어군이 형성돼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어군들이 있지. 물고기가 예. 쫙 있는데 보니까는 저쪽에다가 일단 그 거물을 던지자 해서 탁 던졌거든요. 투망을 한 거예요. 묻지마 그냥 다 아무나 걸려라 그 중에서. 그러는데 이게 처음에 이게 그 투망을 하려면은 딱 그 목표물을 정해서 정확히 거기다가 던져야 되는데 물고기가 쫙 있다고 거기서 던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안 걸리려고 막 이렇게 빠져나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이 111명인데 89명이 지역구예요. 그 중에서 인유한 위원장이 이야기한 친윤 그리고 그 삼선 중진 지도부 다 합하면 34명이거든요. 40%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지역구 예, 의원들 중에. 예, 거의 저인망 던진 거죠. 저희만 그냥 던져놔버리고 여기서 뭐 하나 걸리겠지 했는데 지금 아무도 안 걸리고 있잖아요. 하나 걸렸어. 뭘? 그 이영이랑 이용. 이용. 네. 이용 의원은 그 대상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비례. 나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거물 밖에 있는데 밖에 있는데 본인 안으로 들어가려고 스스로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거물이 엉켜버린다. 아하, 이게 물고기 하나도 못 잡고 끌어들이는데 거물 완전히 엉켜가지고 그 어떤 지푸라기 그 숲풀 있잖아요. 숲풀만 가지고 쭉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것이 저는 이 디테일한 게 없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성공하기 좀 묻지마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좋은데 급해. 참 선배님들 말씀 하나같이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예. 저는 조금 여기 하나 더 나아가서 예. 사실 그 100년 전에 그 린튼 가문이 참 위대한 가문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사로서 와서 그 당시 힘들었던 그 당시 조선이었나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개화를 시켜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왔는데 예. 그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이렇게 모아서 자,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아주 파격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선교 활동을 했을 거라 봅니다. 참 그러한 정신이 지금 인유한 위원장에게도 좀 남아 있다. 이게 메시지와 방향 다 좋고 다 맞는데 다만 조금은 급하고 조금은 세련되지 않은 점이 아하. 보였다. 저는 이렇게 좀 아유, 예. 그래요.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유, 저는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 자, 이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네. 솔직히 제가 시청자의 오자 토크 전해드릴 테니까 내가 시청자보다 못하다 그러면 반성하셔야 돼요. 예. 아, 예. 자, 전해드릴게요. 예. 여기 짱님은 짐 싸서 집에 가 해서 육자 토크를 하셨어. 오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짐 싸서 집 가 하면 예, 오자가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 예. 제가 오자를 할 수도 있고 칠자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아, 네. 예, 그때마다 이렇게 예. 글자 수를 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속 스캔들. 저 정말 괜찮다. 그 세 분보다 이리로 오세요, 이 자리로. 박성옥님 과속 스캔들. 야, 최고입니다, 최고. 예. 박계수님은 탄핵파 정리. 탄핵파 예, 정리. 그것도 의미가 있는, 예. 예. 그다음에 하루종일님이 가문의 멍해. 명예 말고요. 멍해. 가문의 멍해. 야, 예.
예, 참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예. 정말 위트가, 예. 그리고, 달려야 산다. 달려야, 예. 근데, JJ님이 달려야 산다 하고 느낌표를 치셨어요. 이거 육자야. 느낌표를 빼야 특수문자가 네, 네. 포함이었구나.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제 저도 알겠습니다. 예, 예. 사자밖에 안 돼. 네. 그러면 네. 뒤에 느낌표를 치시면 문자가 되는 거야. 예. 처음 알았네요. 예, 예. 치면 돼요. 느낌표. 세자가 되면 느낌표 두개 치면 해보세요. 자, 복복님이 찐 정치 고수. 찐 정치 고수. 찐 정치 고수. 야, 예. 그것도, 야. 자, 이렇게, 대단하시네,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세요. 이게, 야, 이 예. 5자 토크, 6자 토크, 7자 토크, 이거,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가끔씩 나갈 텐데, 야, 예. 저희들 이 방송 끝난 다음에 우리 아시아 투데이 쪽에다 문의를 해서 혹시 선물 준비가 되는지 네. 가서 가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한 이벤트도 좀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자주 하시면 안 돼요. 예. 아니, 제가 머리가 지금 중간밖에 안 돼서 제가 이 간신히 이거 하나 생각해냈는데. 근데 자꾸. 김애란님은 협곡을 넘어. 김종근님은 주먹이 운다. 야, 좋다. 새벽님은 금방 배우셨네. 산 넘어 산.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야, 정말 인문학적 소양이 높은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다시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예. 한동훈 장관, 한동훈 출마를 시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토크. 저는 좋습니다. 무조건. 출마시켜야 무조건 된다. 찬성입니다. 저는. 전 반드시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같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출마하잖아요. 정보를 들으셨어요? 정부가 이미 회복 중이신가? 그때 후임자를 몰색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오늘은 후임자를 인사청문회 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인사 검증하고 있다고. 인사 검증하고 있다고 알았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어디에 출마시켜야 돼요? 지역구를 써주세요. 아니, 전국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참.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진행자를 몰라. 죄송합니다. 아니, 처음 이걸 해보는 바람에, 예, 그러면 뭐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시켜야 되느냐? 저는 괜히 아니, 그런데 비례대표 1번하고 전국 유세 이렇게 쓰셔도 돼요. 예. 1번은 안 되지. 성전환을 해야지. 성전환이요. 2번 해야 됩니다, 2번. 아니, 전창조 같이 하면 되지. 자, 한동훈의 출마 지역은 어디여야 할까? 자, 들어주세요. 역시 우리 관록이 많이 해봤으니까. 있어서, 예, 우리 송국근 대표가 내용은 좀 그런데 빠르긴 되게 빠르네. 비례대표 20번. 아니, 이거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 강남이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이거 일부러 썼다가 일부러 지은 거죠? 예, 일부러 종로도 아니고 험지도 아니다. 네. 강남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네. 예. 아까 저 그리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냥. 15번 비례대표? 네.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네. 성전환 해야 됩니다. 짝수만 해야 돼, 짝수. 그렇구나. 예. 네. 그러면. 자, 비례대표 20번부터 설명장. 일단 비례대표는 누구나 예상을 하셨다시피 본인이 최근에 보면은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어디 행사장 가도 막 사인회가 열리고 그리고 스킨십도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스킨십 잘하고 네. 또 셀카 사진도 찍고 하는데 최근에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서울에서는 자기 대권 주자에서 이재명을 앞섰어요. 1%라도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본인을 어떤 지역구에만 묶는 것보다는 네. 비례대표로 해서 지원 요새를 다니도록 하는 게 나은데 보통 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례대표 할 때 뒤에 배치를 해요. 이제 우리가 마지노선을 여기까지 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김대중 때 그렇게. 네, 그렇게 많이 했죠. 한번 해봤죠. 네, 뒤에 여기까지 우리가 당선시켜 달라는 그거 거예요. 아세요? 김대중은 그때 성공했죠.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흉내 우리 냈죠? 우파 쪽에서 박찬종 네. 대표가 그걸 했어요. 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정치가 거의 끝나버렸어. 그런데 네. 제가 20번을 왜 했냐면은 2020년 총선 때 그때 그 비례대표용 정당 미래한국당이 있잖아요. 네. 미래통합당 그래,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
19번까지 됐거든요. 네, 19석겠죠. 19석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보다는 한 석 더 많게 20석을 목표로 뛰어야 되고 예, 만약에 저는 지역구 가서 뭐 강남 가면은 모르겠지만은 지역구 가서 혹시라도 네. 떨어지면 한동훈 혼자 이렇게 낭패를 당하는 게 아니고 네. 여권 전체가 좀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지금 자기 대권 주자 1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 저런 거 다 종합을 하면은 비례대표 한 20번에 배치하는 게 낫다. 20번 하면은 당선은 된다고 보십니까? 당선되도록 자기가 다녀야죠. 근데 되도록 다녀야죠. 될지 안 될지는 불확실한 그렇죠. 순번이다 이거죠. 여기서 떨어져도 괜찮아요. 예. 비례대표에서. 그래요. 예. 자, 이건 18번이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예. 네.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 한동훈의 역할 딱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예. 하나는 본인이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선거 전체 바람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이번 선거는 철저히 좀 바람 선거로 가야 되는데 예. 원래 바람 선거는 야권이 주도하는 선거 전략입니다. 그 여당은 조직 선거고. 네. 근데 이번에 한동훈 카드는 조직과 바람을 동시에 같이 일으켜야 됩니다. 아하.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근데 중요한 건 한동훈이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차기 대선에 결정적으로 인재가 날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번에 그래서 안정권이 18번. 안정권이 이 정도는 18번. 안정권이다.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알겠어요. 강남 종로 안 돼, 험지 안 돼, 강남으로 가야 돼. 참 지금 이제 종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참 지난번 총선 때도 이제 황교안 대표 종로 나가서 싸우자 그 희생하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 결과 다 나기도 전에 그냥 그거 내려왔잖아요. 저는 이번 총선이 또 이게 한 달 간격, 하루 간격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강남에서 한 지역구가 아직 민주당에 뺏겼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파을 병. 아닙니다. 송파. 대치동. 예. 대치동 저쪽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일원동 그쪽으로요. 예. 새로가 아파트가 대거. 아니, 근데 지난번 3년 전에 어쨌든 우리가 거긴 다 찾았고 강남을 다 예, 찾았나요? 송파 가불병의 병을 우리가 뺏겼죠. 예, 그 지금 이게 강남 송파 여기서 이제 뺏긴 지역 네. 거기를 한동훈 장관이 뺏어 오면 그것도 참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확실한 당선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으로 알겠습니다. 자, 뭐 다들 의견에 일리가 있으시네요. 그리고 또 한동훈의 정치권 입문에 대해서 다들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으네요. 우리 황상형 님이 예, 어벤져스 모두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슈퍼챗 하셨고요. 여기 한동훈에 대한 우리 시청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대구 동구 비례 2번, 비례 10번, 종로구, 관악구,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어디세요? 혹시 호남에 사시는 분? 계양, 인천 계양. 인천 계양 나왔어요. 예. 그 의미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의미 있습니다. 그러면. 예. 아니, 예. 인천 계양. 예. 인천 계양에 한동훈 나가면 이길 것 같지 않아요? 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지금은 험지지만 저 싸워볼 만합니다. 종로보다 더 낫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어벤져스 여러분, 이 정치 예능은 우리 시청자들 이렇게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긴장하십시오. 예. 예. 언제 잘리고 시청자로 대체될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왜 18번이냐 욕하는 거건 혹시 그런 의도가? 자, 우리 한동훈 장관 차출과 동시에 또 한 명의 우리 자유파 스타 차출 얘기가 늘 함께 거론이 되어 왔는데 그게 네. 누구냐면 원희룡 장관입니다. 네, 원희룡 장관입니다. 네. 자, 원희룡은 이미 뭐 국회의원 3선, 그렇죠. 예. 그것도 서울의 양천구에서 내리 3번, 그리고 제주도에서 도지사 2번, 해서 좌파랑 오전 5승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원희룡은 출마한다면 어디에 출마시켜야 돼요? 예. 써주십시오. 예, 개항은 윤희숙이 침발라 놨다고요. 대구 수성도 나갔습니다. 송파을은 배현진이죠. 송파을 말고 송파갑을병, 송파병입니다. 자, 들어주십시오. 고양 심상정 지역구, 고양 심상정 똑같이 지역구, 있었어요. 계양을 방탄복을 벗겨라. 자,
고향부터. 어떻게 똑같이 썼는데요. 지금 컨닝은 아니시고. 예, 전혀 안 봤습니다. 예. 아니, 제가 컨닝을 글자 수가 글자 수가 예. 많아서 컨닝할 수가 없어요. 글자 수. 예. 신기하네요. 그래요. 예. 자. 참 지금 어떻게 보면 일개 신도시 일산 지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신도시 지금 특별법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요청을 한 상황이고 예. 이 지역이 지금 상당히 지역적으로 좀 불만이 많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출신의 원희룡 이제 앞으로 이제 후보가 이 고향에 도전을 한다면 그러면 이 고향 전체 내석이 같이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제 큰 의미로서 쉽지 않은 결단이겠지만 그것도 특히 이제 심상정 지역구는 또 이제 3명의 후보가 또 어제 3파전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내석 모두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파급적인 공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좌파가요. 30년 동안 반드시 우리가 국회에 침투해야 된다. 진입해야 된다. 목표를 가졌었거든요. 네. 80년대부터. 그것의 대표가 사실은 정의당입니다. 그렇죠. 정의당 전에는 민노당이었었고요. 예. 이 정의당. 그래서 좌파 중에 좌파의 대표는 지금은 예전엔 노회찬, 지금은 심상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좌파는 좌파가 죽인다. 좌파는 좌파가 져진다. 누구냐? 원희룡 좌파 출신입니다. 원 장관이 여기 나가야 된다는 의미로 심상정을 아웃시켜라. 두 번째는 고향 신도시 1기입니다. 그거 모든 책임을 국토부 장관이 맡고 있거든요. 네. 지금 나가서 그 지역 주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개항을. 제가 이 원희룡을 출마 개항을 시키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한동훈 장관 이야기하셔가지고 포석이 좀 흔들릴 뻔했어요. 한동훈 비례대표 20번에서 넘어가야 돼요. 예. 원희룡 장관이 저는 적격이라고 봐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예. 하나는 이 원희룡 장관이 이기면은 방탄복을 그대로 벗기잖아요. 그렇죠. 민식 예. 특권 없어지잖아요. 이재명.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그게 한동훈이 못 벗긴 거를 원희룡이 벗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제 그러니까 한동훈이 아니고 어쨌든 검찰이 그게 지금 법무부 장관이 원래 그런 거예요. 예. 못 벗기고 그러면 한동훈은 어문의 1패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대권 경쟁을 할 텐데 예. 어문의 1패를 당하는 게 되니까 원희룡으로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해요. 아. 하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이제 그 발을 붙잡고 있는 거죠. 원희룡이 개항을에 출마를 하면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이 다른 네. 지역에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네. 원희룡한테 지면은 본인 정치 생명 끝이거든요. 방탄복도 다 벗겨지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원희룡은 개항을로 보내자. 그렇죠. 대장동 일타 강사잖아. 저 원희룡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원 장관 예. 저 경쟁력 있습니다. 예. 선거운동 진짜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장동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저도 가야죠. 가서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그래야 예. 알겠어요. 야, 이런 거 보면 우리 자유파가 자원이 많아. 그렇네요. 자원이 많아. 예. 이 적재적소에 전략적으로 운영을 잘하기만 하면 진짜 이 풍부한 자원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자, 지금 1000명 넘게 보시네요. 아, 이 금요일 2시에 다들 한가하신가? 나가세요. 네. 여기 원희룡 장관 관련해서는 종로구가 나왔고, 제주도. 제주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대전, 네. 박범계 잡으러 갑시다. 박범계급은 뭐. 종로가 많네요. 종로가 많아요. 종로는 뭐 그럴 수도 종로.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네요. 원희룡은 경기도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한동훈은 서울에서 바람을. 그거 괜찮습니다. 예, 예. 예. 그거 좋습니다. 예. 그 의견 참 좋은. 또 그런가 하면 원희룡, 한동훈 모두 전국을 책임져야 됩니다. 지역구에 묶어두면 안 됩니다. 예.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동훈이든 원희룡이든 네. 개항에 딱 가면 네. 이재명 잡으러 왔다고 가는 순간 이재명이는 비례대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네. 비례로 도망가는데 제 손목 걸겠습니다. 그냥 천원판만 하시죠. 네. 저도 고향입니다. 이 고향 의견도 꽤 많습니다. 자, 이제 물 한 잔 먹고 좀 저 숨가쁘게 달라오다 보니까 예. 예. 네. 자, 이거 참. 저희가 이제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두 사람을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이건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사람이라서 했는데,
이 밖에도 우리 자유파가 인재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 외에 네. 누군가 한 명, 이 사람은 좀 우리가 발탁해서 부각시켜서 중용해서 좀 쓰자 하는 사람 한 명씩만 추천해서 이름 써주시기 영입하는 네. 말씀이죠. 네. 뭐 우리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네. 예.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좀 부각해서 좀 제대로 써보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명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주세요. 자, 이제 우리 속도가 빨라졌어요. 네. 근데 어떻게 오늘 성기호님 처음으로 아니 뭐야 이거 둘이 나란히 앉아갖고서 계속 서로 이거 진짜 이것도 뭐야 이상민 뭐야. 셋 다 이상민이야. 소름이 돋네요. 행안부 장관이 아니다 이거죠. 예, 민주당. 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예. 그 내 친구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그 친구란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제히 이상민. 그건 아니고요.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송 대표. 저는 이상민 의원이 지금 네. 뭐 국민의힘에 올지 네. 아니면은 뭐 다른 신당 쪽에 갈지 오늘도 제가 그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는 아직 이건 정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이 영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지역구가 대전 유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민주당에서 그대로 와서 국민의힘으로 말을 바꿔 다시 출마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과거 조경태 의원이 부산에서 그렇게 했죠. 민주당에 있다가 와서 그대로 했죠. 그 지역에서. 예. 그러면 어떤 거기서 민주당으로 3번, 예. 그다음에 우리 쪽으로 와서 2번에서 5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선을 민주당에서 다 하시는데 이상민 의원은 지금 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그 지역에 그대로 출마를 하면은 대전이 천구가 7개인데 7개 전부 민주당이에요. 그게 전부 민주당이기 때문에 여기 국민의힘이 한 사람도 없어요, 현재. 그럼 이상민이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하면은 네. 옆에 대전의 다른 지역까지 좀 여파를 미칠 수가 있고 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특히 조금 전에 박범계 이야기 나왔지만 항원화도 대전이거든요. 그렇죠. 박범계는 항원화 이쪽에도 거기 도전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상당히 힘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상민을 영입해야 된다. 이상민. 네. 참 그 이상민 의원이 과거에 그 소아 장애 그 장애를 앓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참 국회의원까지 해서 5선 이런 중진까지 올라오셨는데 정말 이 상징적인 의미로서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연히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비명계 같이 좀 혼자 오지 말고 기왕이면은 5명 같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민 의원 지금 최근 그 민주당 내에서 행보가 최근도 아니고요. 네. 일관되게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는데 그게 합리적이거든요. 아하. 보수 쪽에서 보더라도 참 합리적이에요. 아하. 따라서 지금 그동안에 꽤 그렇게 활동을 해오시면서 국민적 여론에 3층을 잡고 있더라고요. 지금 지역에서는 중도 지역이거든요. 그 중부 지역. 근데 이념적으로는 중도층, 무당층, 부동층 이 부분들이 이상민 의원을 좀 지지하는 기류거든요. 국민의힘에게 자칫 좀 약할 수 있는 부분도 이분을 영입함으로 해서 그래요. 예.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말씀 이제 내려주십시오.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이상민하고는 오랜 친구 사이라서 한 2가지만 말씀을 좀 보완해서 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제 어릴 때 그 소아마비가 돼서 사실은 그러니까 장애가 좀 심해요. 예. 그래서 휠체어에 거의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5년 5번 했으니까 한 20년 한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대전에서 서울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퇴근을 그 몸으로 출퇴근을 그 몸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퇴근하는 걸 한번 같이 본 적이 있어요. 휠체어를 타고 와서 이제 우리 비서가 이렇게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제 기차에 태우고 휠체어는 접어가지고 갖고 왔다가 네. 서울역에서 내리면 다시 그 휠체어 피고 다시 이제 업어서 앉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그래도 국회의원이니까 그 의전차가 바깥에 가까운 데 있거든요. 안에는 못 들어와도 그 가까운 데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고 이런 식으로 출퇴근을 20년을 꼬박 하고 있다. 그건 대단한 겁니다. 이제 그렇고 저는 이제 이상민 제가 친구 삼은 게 이 사람이 보수라서 친구 삼은 거예요. 네, 그 저 좌파 빨갱이였어요. 친구 있겠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소아마비 장애가 생긴 아들이 이제 사법고시를 공부하는데 여러 번 좀 했나 봐요. 저 윤석열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꽤 여러 번은 좀 했나 봐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공부하다가 저 대전에 집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그 당시에 새마을 KTX 없을 때니까 새마을 특시를 다 사줬대요. 응?
근데 이제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됐어. 예. 사법고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보통률로 떨어뜨렸다는 거야. 아주 훌륭한 아버지. 예. 그거는 아주 훌륭한 아버지인 거예요. 대단하지. 그러니까 제가 이상민한테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국제시장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좌파일 리가 없지. 네. 그래서 지금 자기하고 잘 안 맞는 데가 갖고서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고생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편한 데 일로 빨리 와라. 저도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나가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계속 들어오지? 일들을 하세요. 일들을. 아니 이제 그 방송을 보지 바쁘신데 이제 아주 재밌는 걸 하니까 짬을 내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자, 회사에 우리 잘리시면은 시청자들은 어떤 우리 인재 영입을 생각하시는지 잠깐 같이 훑어볼게요. 네, 아까 그 홍정욱 홍정욱. 나왔더라고요. 홍정욱, 예. 홍정욱 무조건 데려와야죠. 네. 허허, 참 고성국 이름이 나왔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안정권. 우리 자유파. 자유파. 그 전사 중에 한 사람이죠. 안정권. 그다음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 그리고 배승희. 장예찬. 도태우. 아이, 참 사람 많네. 다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들어와 있지만, 이제, 이거 부각이 잘 안 되는. 네. 손흥민. 그러면 그 200석. 손흥민하고 이백석. 예. 자, 이게 많은 분들, 지금, 추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상진 단장도 올라왔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3시네요. 1시간 지났습니다. 시간 진짜 빠릅니다. 금방 지나가죠? 예. 이게 OX 퀴즈가 아주 순식간에 시간이 진행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요? 앵커분이 제일 편한 거예요. 아니 저는 지금 계속 긴장이 돼요. 여기 앉으실래요? 자, 이제 어제 오늘 김기현 대표의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공천은 공관위에서 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혁신위에서 45세 이하 청년들 비례대표 50% 당선 가능성 높은 지역의 지역구 공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좋은데 그런 거는 공관위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딱 잘라버렸어요. 그게 이제 이 혁신위에 대한 제동을 거는 거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또 말 자체는 그게 맞거든요. 공관위에서 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슬슬 이 국면 자체가 총선 공천 국면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일 뜨거운 주제가 뭐냐? 공관위원장 누가? 그렇죠. 공관위원장 누가? 자, 여러분들이 추천하신다면 결정권자시라면 누구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하겠다. 써주십시오. 공관위원장이 누구가 되는가가 사실은 선거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년 전에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이름도 내가 얘기하고 싶어. 제가 얘기할게요. 박사님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걸 자세하게. 그런 자가 공관위원장을 맡아가지고서 완전히 그냥 선거 자체를 망가뜨렸는데, 자, 이번에 공관위원장 누가 좋겠다 들어주세요. 이국종 교수, 의사 교수죠? 예. 임명진 위원장, 김병준 위원장, 이국종. 네, 참 인유한 위원장 확실히 의사 출신답게 환자 잘 진단하고 치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참 공관위도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정치인이 하는 것보다 정말 아예 이 제도권에 없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또 한 번의 이 대대적인 한번 수술을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제 소망을 담아서 써봤습니다. 이국정 교수 바람. 현실화될 것까지는 않지만 그러나 않지만.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네. 자, 임명진 위원장. 우선 기준은 제가 지난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공천에서 김형호 국회
의장이 네. 공심위원장 했고 그 옆에 사실상 싱크탱크 그 두뇌 역할을 김세현 의원 김세현 의원이 했는데 그 과정을 우연히 제가요 계속 움직이는 걸 지켜봤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걸 보면서 그렇게 숟가락 얹히려는 놈들한테 다 내주면서 여기 꽂고 저기 꽂고 다시 개판되더라고요. 그럴 때 굳굳하게 숟가락 누가 꽂히려면 숟가락을 잘라버리고 이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임명진 위원장 같이 딱 중심 있으신 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명진 위원장. 자, 김병준 위원장. 댓글로 보면은 그 투표를 하면은 고성국 박사님이 완전 바로 가시게 돼 있는데 지금. 저도 쓰려다가 일설에 의하면 3년 전에도 제가 1등 했대요. 맞습니다. 예, 예. 그 한기환 대표 때. 예. 예, 저도 그때 압니다. 김문수하고 저하고 예. 뭐 예. 국민 추천 투표로는 1등을 했답니다. 이걸 선거에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김병준 위원장을 왜 제가 그 청구를 하냐 하면은. 예. 일단 공관위원장이 정치를 전혀 모르면 안 돼요. 그렇죠. 정치를 예. 모르면 안 되는데 또 정치를 정치인들에게 너무 빚이 있으면 안 돼요. 공천을 주려고 하는 사람 꼭 줘야 된다는 맞습니다. 사람들 그 사람 막 자기가 챙기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실패. 그리고 또 이 너무 대통령 말을 너무 잘 들어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망친 두 가지 케이스가 조금 전에 그 김용호, 예. 김용호 그리고 또 그 앞에 한번 망쳤을 때가 박근혜 정부 때 이한구. 이한구. 예. 그때 총선 2016년 선거. 그 두 사람은 정치는 잘 알지만 정치 안에서 한 사람은 너무 자기 몫을 챙기라고 막 그렇게 했고 또 한 사람은 너무 그 청와대 눈치를 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을 꼽으니까 정치는 잘 알지만 정치권에 빚이 없는 특히 국민의힘에 빚이 없는 김병준. 네. 그리고 김병준은 아마 용산에서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는 이제 그 요구하는 것은 요청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그 택도 없는 것은 저 잘라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김병준이 책임자라고. 그래요. 예. 김병준 위원장, 임명진 위원장, 이국정 교수. 우리 댓글창에는 저는 빼고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아주 제일 많이. 저 여기 김문수 쓰려다가 이렇게 네. 김문수 위원장은 당직을 맡아서 정말 그 사심 없이 여러 차례 그 성공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공관위원장도 한번 했었고, 그렇습니다. 예, 예. 혁신위원장도 한번 했었고, 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공직을 맡고 있으니까. 예, 경산의 위원장. 경산의 그 이번에 경산의회 한국노총 들어갔죠. 대화 들어오게 하는데도 결정적으로 김문수 위원장의 역할이 있어요. 예. 물밑으로 다니거든요. 예. 그리고 노동판에서는 그게 누구든 아무리 민노총에 누구다 해도 김문수 앞에서는 일단 고개 숙여. 그렇습니다. 예, 예. 어디 지금 꼬리 딱 내립니다. 예. 김문수 앞에서 예. 나 노동운동 했다 그래. 예. 자, 공관위원장 문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좀 머리 식히는 가벼운 질문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준석이가 신당 창당 한다 안 한다. 하면 O, 안 하면 X. 이거야말로 정말 하면 O, 못하면 X. 이거는 OX를 해주시죠. 이거는 주필님 거시기에 제가 이거는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예. 이준석이 신당 한다 또는 할 거다 하면 O, 동그라미, 못한다, 안 한다 하면은 X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X, 그리고 이건 뭐야? 뭐예요? OX야. 알겠어요. 어려운 거 알겠습니다. 자, 누가 손잡겠나? 이제 우리 여기 X. 예, 일단 당위적으로는 좀 했으면 좋겠고요. 좀 해야 한다. 좀 창당해서 이제는 좀 쓰레기들 다 데리고 좀 나가라.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했다가는 본인이 이제 또 지난번 전당대회처럼 그 뼈저리게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처럼 또 한번 이제 본인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무서워서 일단은 창당을 안 할 것 같고 지금 뭐 12월 말까지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는데 아니 그렇게 정말로 창당할 분이면 지금 빨리 당원 모집하고 지금 그 하기 바쁘거든요. 이렇게까지 방송 매일 나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떠벌리는 거 제발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 못할 거다 이거죠? 네.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네. 빨리 싹 쓰레기들 좀 데리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누가 손잡겠나?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는 지금 기피 인물, 혐오 인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비명계 중에서도 이준석과는 같이 안 한다는 거고, 그리고
본인 자체가 이 신당할 마음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일종의 그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있잖아요. 그건 외교 용어예요. 그렇지, 미치광이. 네, 닉슨이 아니, 미치광이가 아니라 미친 개. 예, 광인. 매드 독. 아,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문 용어니까. 원래는 매드맨 스테이블인데 매드 독 전략이라고 있어요. 각인 전략인데 그 닉슨이 그때 베트남전 조기에 종식시키려고 뭐 핵무기 쓸 수 있는 것처럼 막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 요즘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광인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그 결국은 자기 지분 주고 또 뭐 뭔가 좀 자리를 보장해 주면은 설거문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지금 신당 준비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공천 달라 이 말이죠, 지금. 그것보다 지금 더 이야기 나오는 것이 무슨 뭐 공천권의 일부를 주고 선대위원장을 시키고 뭐 이런 거 그렇게 크게 부르는 거죠, 자기는. 크게 부르는데 아마 대구 정도 공천쯤에는 설거문이 갈 거예요. 근데 그 이준석의 그 뻥에 지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지석규 대표님? 아니 그게 아니고 이준석이 광인 전략을 쓰니까 이 광인의 머릿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 그렇지 않나요?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조차도 이준석에 대해서 어저께도 페이스북에 영리한 분 이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정치판 전창조다. 얘 머릿속을 알 수가 없고 기피인밀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머릿속을 말씀하신 것처럼 나한테 지분 달라. 이것도 있다가 국민의힘 망하면 그때 창당하려고 했다가 또 안 했다가 본인도 본인 머릿속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광인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 우리 저 지석규 대표 설명이 묘하게 설득력이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 저쪽 저 더불어민주당 종북조사파 저것들 얘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뭐 이제 뭐 거의 이제 현재화돼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자가 1심 총선 전에 1심 판결에 유죄가 나오는 것과 어쨌든 그 총선 후로 재판을 미루는 거는 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 질문 드립니다. 이재명 총선 전 1심 유죄 판결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못 나온다.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X 쳐주시기 바랍니다. 1심 전에, 총선 전에 1심 유죄가 나온다, 동그라미. 못 나온다, X. 들어주세요. 자, 오늘은 뭐, 이게 1대2가 편이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거 컨닝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계속 같은데 이 두 분께서 항상 다르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요? 근데 오늘 이분이 같아요. 이거 이거 젊은 시각만 다른데. 그러네요. 제가 다르구나. 젊은 시각을 먼저 한번 들어보죠. 젊은 시각이에요. 젊은 시각. 아니 왜 1심 총선 전에 1심 안 된다 이거잖아요. 참 제가 그 이제 뭐 변호사분들 그렇고 또 대통령실에서 이런 법 관련된 일을 하신 이런 분한테 다 여쭤봤는데 이 사건 두 가지 사건은 형량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에서는 최대한 이 판결을 늦추려 할 것이고 이재명 측에서도 뭐 증인 출석을 계속해서 늦추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늦추려고 할 것이다. 오히려 그 형량이 유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라는 좀 이유를 달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재판 전략이 먹힐 거다. 재판 지연 전략이 먹힐 거다. 자, 33번은 뭡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특별히 이걸 쓴 이유가 있습니다. 총선 전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젊은 시각처럼. 그런데 전체 분위기는 사건 자체는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거든요. 워낙 지금 수사 기록이 6부밖에 없습니다. A4 용지로 딱 2박 쓰면 되기 때문에 하루면은 다 사건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재판부가 끊임없이 민심을 보면서 동요하고 있거든요. 특히 약간은 이재명 쪽에 좀 뭔가 유리하게 지금까지 흘러왔었고요. 민심이 이번에 압박하니까 이거를 병합하지 않고 분리했거든요. 그래서 형사합의 33부에 여러분들이 민심으로 압박을 하면 총선 전에 나온다.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요. 자, 지금 이재명이 재판을 그 지연 작전을 쓰고 있는 선거법이나 대장동 이쪽은 직접적인 상대방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대방이 있어요. 김진성 씨. 그렇죠. 위정 교사를 위정교사. 위정을 한 김진성 씨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김진성 씨는 대장동과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병합을 하려다가
불반하고 분리를 했잖아요. 네. 그건 김진성 씨 쪽에서 지금 계속 이것을 빨리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김진성 씨 변호사가 그 변호인이 배성희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루면 이거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료를 그리고 그게 대장 중에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아하, 예. 그리고 정인 딱 2명, 그 검사 사칭할 때 있었던 KBS PD하고 네. 김진성 씨 딱 2명. 근데 네. 둘 다 자백을 김진성은 다 자백을 하고 있고 그 PD도 이재명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시간이 끌 게 없어요. 근데 다른 때처럼 대장동이나 이것처럼 끌 수 없는 것이 네. 김진성 씨가 왜 나는 계속 그 피고인 상태로 있어야 되느냐. 네. 이렇게 계속 뭐 기자회견도 막 하고 할 거예요, 앞으로. 예. 그리고 재판부가 못 겁니다. 그럼 못 끄는데 이게 위정교사가 이 실형을 받을 확률이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은 거기다가 이 뭐 재판의 중대성 이런 거 하면 또 가중이 돼요. 가중 요소를 하면 이거 분명히 이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요? 바로 법정 구속되는 거예요. 법정 구속된다. 총선 전에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이제 전망이 약간 엇갈리는데, 예. 근데 이제 우리 다수가 총선 전에 1심 유죄 나올 거다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법정 구속까지 주장을 하셨으니까, 그럼 제가 그걸 근거로 해서 가상의 질문 하나를 바로 던져보겠습니다. 법정 구속을 당하면 이재명이가 옥중 출마를 할 거예요. 그죠? 하겠죠. 1심이니까 피선거권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옥중 출마하면 당선될까요? 떨어질까요? 개항에서 출마하는 거잖아요. 예. 네. 아니, 어디서 하든. 뭐, 개항에서 한다고 치고. 자, 당선된다, 동그라미. 떨어진다, X. 써주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들은 아주 잘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하고 있어요. 분리심리, 병합선거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고. 자, 떨어질 거라고 두 분 생각하시고, 우리 붙을 거다. 옥중 출마하면 붙을 거다. 이러셨죠? 자, 떨어질 거다. 예. 개항이 굉장히 그 국민의힘한테는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험지입니다. 네. 아마 딱 출마하는 순간 옥중 출마, 개딸들은 지지한 똘똘 뭉치는데요. 문제는 그 지역도 중도층, 이 부동층들이 거기까지는 다시 말하면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은 아마 이탈할 겁니다. 그래서 중도가 이탈해서 떨어질 거다.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진석규 대표는 인천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판에서 했기 때문에 그 지역 개항의 민심도 소상하게 알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떨어질 거다. 예. 1심에서 법정 구속받고 옥중 출마를 하면은 호남에서 출마해도 떨어져요. 이재명은. 예. 일단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공천.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나 친명계가 이재명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음 대권이에요. 대통령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대통령 되는 건데 1심에서 예를 들어서 구속까지 돼버리면은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은 피선거권이 없어서 대권에 못 나가요. 대권에 못 나가면은 근데 그게 이 다음 대선 전에 대법원까지 확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권 투자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아니 다음 대권에도 못 나올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총선을 치른다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에서 손절해 버립니다. 손절한다. 옥중에 있는 그 이재명 손절돼요. 손절되면은 무소속으로 나오면은 호남 가수도 그 다른 그 지지자들도 다음 대통령도 못 나오는 사람을 뭘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자, 근데 당선될 거다. 예, 사실 그 지난번 유창훈 영장 그 이제 심사 때 많은 이제 평론이랑 방송에서 구속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고 저도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막상 기각되니까 그때 분위기가 엄청 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너무 이게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고 평가해서 이게 낙심하는 것보다 차라리 최악의 상황을 이렇게 미리 말씀드려놓고 만약에 떨어지면 좋은 거고 안 돼도 어차피 우리가 예상했던 거다.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전략적으로 답변하셨다. 알겠어요. 여기 당선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당선됩니다. 교도소 작업반장.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경선을 하는 모양이죠. 교도소 작업반장이면 괜찮은 보직입니다. 독보권도 있을 거예요. 혼자 걸어 다니는. 그게 독보권이라고. 역시 경험이 있으니까. 자,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네. 준비한 질문은 거의 다 소화를 했습니다만, 제가, 건너뛰고 이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계속해서, 던질 질문이에요. 계속해서 던질 질문인데, 뭐냐? 총선 예상을 해 주십시오. 예상을 하는데, 국민의힘 몇 석, 더불어민주당 몇 석, 나머지는 안 쓰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숫자로 앞에 국민의힘 몇 석, 더불어민주당 몇 석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예측해 주십시오. 희망사항 쓰시지 마시고 예, 과학적 예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쓰였습니까? 자, 먼저 들어주십시오. 야, 우리 송교 대표가 제일 먼저 용감하게 180대 103. 와. 예? 180대 103. 어떻게 이게 앞에 180이 어디예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180. 예. 저도 국민의힘 180, 민주당 103. 야. 아니 어떻게 건너뛰고 컨닝을 하냐? 제가 늦게 들었죠. 그럼 제가 컨닝을 한 게 되고. 가운데 지적해 뭐한 거야? 줄타기를 중간에 적당히. 예. 정확하게. 이쪽에서 한 40 빼고 이쪽에 25. 예, 너무 저렇게 하면 또 네, 자, 우리 송기호 대표 설명 듣겠습니다. 예, 사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뒤집으면은 지난번 총선이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다시 이번에 좀 뒤집어 봤습니다. 아하, 예. 이게 사실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생각보다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아주 강력한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뭐 이제 이제 김포뿐만 아니라 이제 네. 신도시대 이런 이제 서울 편입과 더불어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교통부 장관, 서울시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저는 총선 직전에 아마 이제 부각돼서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아하, 예. 지금까지 여론조사로는 계속 뭔가 불안한 이런 조짐이 있지만 국민들이 네. 투표장 가가지고 힘 있는 곳 찍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140, 민주당 120. 예, 그 비례대표 빼고 나서 대충 요런 정도. 비례대표 빼고. 빼고요, 대충. 그거 이제 넣고 계산하세요. 여기 다 넣고 계산하세요. 아, 그런 거예요? 예. 한 번 더 계산해 주세요, 지금. 예. 빨리 계산해 주세요.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요. 여기 국민의힘은 150, 자유통일 60. 아, 그럼 200석이네요. 예. 아니, 자유우파 210석. 210석. 이런 그 댓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예. 자, 먼저 하시죠. 예. 송국건 대표님. 예, 사실은 뭐 제가 예. 지금 희망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희망이었어요. 그는 아직 5개월 남았으니까 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제가 한 5개월 동안 계속 하게 되면은 거주 제가 점점 종교하고 좁혀갈 텐데 아하, 예. 지금 일단 희망을 네, 희망사. 그때와 2020년과 정반대. 그런데 그때도 문재인 정부 중반이었고 지금도 중반이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보다 못하는 건 없다고 봐요. 예. 그것이 이제 인식이 되면은 그 상황이 올 건데 단 한 가지. 그때는 코로나 변수가 있었거든요. 문재인 정권에서 코로나 포퓰리즘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얻었는데 그래서 그거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운 목표이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그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이것을 목표로 해야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180, 지역구 163에 예. 비례 17. 그런데 아까 한동훈 20 준다고 그랬잖아요. 20번. 아니 그때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19. 3년 전에 민주당을 섰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이 이겼으니까. 알겠어요. 네. 자, 국민의힘 이제 160, 민주당 130. 비례대표 합쳐가지고 한 네, 거고요. 예. 나머지는 그냥 군소 좌파 정당으로 갈 것 같고요. 아하, 예. 이거는 결정적으로 민주당의 대중 선동이요. 보통 전문가들이 아니라서 만만치만 중도층들도 상당히 그쪽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면 선전했다. 또 더 이기면 안 된다. 왜? 대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주관적인 또는 희망사항 또는 과학적 예측 세 분 모두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는 걸로 예측 또는 기대해 주셨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여권입니다. 이 여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지만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 하나씩만 써주십시오.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거부터 하자 또는 이것만은 해야 된다. 한 가지씩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석 숫자도 되게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국힘이 질 거라고 하는 그런 예상 의석수를 쓰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아마 송국권 대표 말씀하신 방식대로 갈 거예요. 지금 5달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목표 또는 희망 이게 이제 선거로 다가가면서 좁혀져야죠.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좁혀져야죠. 자, 들어주세요. 한 가지씩만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봐야 되는데. 도어 스태핑.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재개하라는 네. 뜻 같은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도어 스태핑을 했을 때는 네. 사실 상당히 좀 그 호응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데 중간에 아직 정치적으로 서툰 게 있기 때문에 좀 이게 탈이 나고 했고 그게 예. 이제 나중에 MBC 그거 샌달 기자 때문에 샌들 기자 때문에 네. 이게 중단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 같은 것이 어떤 뭐 회견이나 국무회의 주제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확 와닿는 게 많이 있거든요. 국민들에게. 네. 네. 그렇다면 지금쯤 이제 자신감도 얻었고 상당히 말을 하는 것 그런 것도 좀 정치화 됐다. 좀 좋은 의미로. 네. 그렇게 본다면은 도어 스태핑을 해서 현상을 있는 그대로 국정 운영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하면은 국민과 소통이 되죠. 소통이 돼서 저는 그것이 이 소통을 하면은 아마 많은 호응을 얻을 거라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재개. 예. 손톱 밑 가시 제거인데 그 밑은 엔드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아니, 손톱 및 가시 제거. 아니, 손톱 밑에 있는 가시 티가 제거? 지금 네, 손톱 및 그러면 가시 제거. 저 글자 틀리셨는데? 아, 왜요? 티가 밑. 어느 게? 허허. 예.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요. 손톱도 제거, 가시도 제거하고. 지금 그 종합 일간지 아시아투데이에서 맞춤법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예. 앤드루스. 근데 이거 웃기려고 한 거죠.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웃었으니까 잘 됐어요. 근데 지금 너무 웃음이 터져서 설명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사직생, 생적사로 먼저 가겠습니다. 저는 원래 지금까지는 참 그 친윤, 중진이라면 마땅히 오히려 가산점을 받고 더 양지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 오늘 그 모 칼럼을 읽다 보니까 예. 아니다. 오히려 그분들도 자기 이권을 위해서 도운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비판하는 이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네네. 참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참 모두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초선 당선되면 재선이 목표인 거고 재선은 네. 3선이 목표이긴 한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윤석열 정부도 지는 거고 국민의힘도 지고 혁신도 다 지는 거기 때문에 예. 내가 차라리 희생하겠다. 나는 이번에 뭐 불출마를 하겠다. 이러한 정신으로 도전하면은 다 같이 살고 미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직생, 생적사. 역시 자기 헌신과 희생. 이게 제일 중요하다. 아까 우리 도어 스태핑 그 말씀 관련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님이 너무 솔직하셔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솔직하면은 네.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아요. 자, 저기 너무 솔직해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아직 다 알 정도가 지금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자, 이제 진정되셨나요? 예, 네, 그래요. 손톱 밑에 가시 제거. 네. 예. 그래서 가시도 제거하고 손톱도 제거하고 고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니고요. 예.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네. 근본적으로 대통령이나 또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어허, 끊임없이 이 권위와 통치 역량을 흔드는 것이 이준석이거든요. 국민의힘의 또 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막 국민의 많은 어떤 중도층이나 이 무당층 이런 건 다 쳐다보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렇게 국정을 끊임없이 흔들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12월 달이든 1월 달이든 네. 이렇게 좌파 언론들이 초청하면서 그걸 같이 함께 그 전술적으로 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빨리 이준석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든 제거하든지 완전히 아웃을 시키든지 성상납 만약에 그 의혹이 있었다면 그렇게 네.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끌어들이든지 네. 그래서 다시는 입에다가 딱 자물통을 채우든지 이것을 제거해야만이 지금 이 가랑비에 옷 젖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금요일 오후 좀 나른할 수 있는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우리 자유파의 어벤져스 세 분과 함께 한 주를 정리하는 정치 예능 토크 배틀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짧게 한 말씀씩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참 오늘 처음 해봤는데요. 이제 박사님께서 이건 저작권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다음 주에는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 이런 또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정말 재밌었고 그리고 이게 시청자분들에서도 이제 입장이 다 다르시고 이게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이 다른데도 결국에 저희가 이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웃으면서 소통하지 않았습니까? 정치라는 것이 결코 내 할 말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상대 의견도 듣고 그래서 더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게 정치구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참 방송이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참 즐겁고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석규 대표님. 예, 너무 오늘 좀 당혹하기도 하고 처음 해보는 거라서 뭐 어쩔 줄 몰랐었는데 여기 지금 등이 뒤에가 젖었거든요. 이날 금요일 날마다 이거 다 젖어야 된다. 이 러닝이 다 젖었어요. 여기가 지금 제가 웃고 있지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무튼 점점 뭐. 적응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무튼 이것도 좀 이거 OX 퀴즈도 갑자기 주시고 이래가지고 예, 아무튼 또 한번 다음 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성국근 대표님. 제가 지금 하나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 예.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우리 시청자께서 한 문제를 한 두세 개 정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답변하는 걸로. 아이, 물론 좋죠, 좋죠. 고 박사님 포함해서 예. 고 박사님 앞에도 이거 칠판 하나 놔드리고 그러시죠. 진행자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거. 진행자기 때문에. 지금 혼자 죽을 수는 없다. 네, 오늘 토크 배틀의 승자는 우리 아투TV 시청자 여러분들이십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홍보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아투몰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투몰입니다. 아투몰. 아투TV, 아투몰. 아투몰로 꼭 한 번씩 가보시면 좋겠어요. 아투몰 가입하시려면 가입 절차가 있어요. 1,000원이 즉시 적립되고 무료 배송 쿠폰 지급되고 어쨌든 뭐 진짜 좋은 상품들이 쫙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투TV에 구독하시듯이 아투몰에 회원 가입하시고 우리 아시아투데이의 아주 열성적인 영업사원들이 발로 뛰어서 발굴해낸 정말 좋은 상품들 여러분들 서비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두 번째인데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아시아투데이의 아투TV는 5명의 자유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어벤져스 팀을 구성해서 5인 5색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아시아투데이 주필인 제가 주필의 소리라고 하는 코너에서 이 토크 배틀을 이렇게 우리 세 분과 함께 계속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제 시간보다는 월요일 송교 대표, 화요일 지석규 대표, 수요일 여기 안 나왔지만 이종근 대표, 그리고 목요일 송국권 대표 시간 매일 오후 2시 본방사수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 분의 어벤져스와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시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